2세 데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살고 혼자 일하는 여자, 그리고 그 삶을 즐기는 여자, 독일의 문화학자이며 출판 편집인 프란치스카 무리의 책 혼자가 좋다의 머릿말입니다. 책을 읽고 이 부분만 들어도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던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리려고요.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건 내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내가 늘 원했던 책이 되었으면 한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 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 밀려올 때, 원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외롭게 다가올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한다. 나는 의식적으로 홀로 있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처음 싱글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지인이나 이웃들의 그 동정어린 시선을 받지 않으리라. 심리치료사나 아마추어 심리학자들로부터 사회의 건강 표준에 맞출 능력이 없는 병리적인 사람들로 취급당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으리라. 무엇보다 나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하는 것을 그만두리라.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몇 년 전부터 싱글로 살아온 이래 두루두루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비롯한 모두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더니 그렇게 된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열심히 물었고 열심히 연구했다. 강연을 듣고 잡지와 책을 탐독했으며 사회학자, 역사학자, 부부 및 가족 치료사, 철학자,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홀로 있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미디어를 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아울러 늘 내 마음속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폈고 명상하고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사와 감동이란 내가 중요한 사회적 흐름의 한가운데 있음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개성화의 걸음에 발맞추어 구태의연한 관계 패턴과 결별하고 있다. 여성의 자의식과 자율성은 날로 신장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형식의 삶과 관계 패턴을 모색하고 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며 기성 종교를 초월하여 영성을 추구한다. 이렇듯 영성을 추구하는 삶은 고요히 내면으로 침잠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열린 삶으로 나아가는 표지들이며 이런 새로운 삶에 홀로 있음이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모른다. 레스토랑의 간이 테이블에서 편치 못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던 일, 외로운 저녁에 눈물 지었던 일, 일요일 오후 산책하는 커플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씁쓸한 기분에 사로잡혔던 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웠던 일,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왔고 나는 그 모든 것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태도임을 확인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으나 나는 잠옷 유혹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 이 길은 기이하면서도 조화로웠고 내 안의 어떤 것이 이성에 반해 이런 미지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 내적인 힘을 신뢰하자 모든 것이 쉽고 좋아졌다. 생명 자체와 결속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평범한 삶을 소심하게 갈망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경험들이 찾아왔고 혼자만의 시간에
누리는 감미로움은 나를 충만히 채워주었다. 때로는 다시금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오기도 했고 눈물 짓고 약해지는 외로움의 순간들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과정 덕분에 나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찾는 자가 되었고 홀로 있음의 신비한 힘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홀로 있음을 누리는 것이 나의 주된 일상이 되었다. 어느 순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별로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이 둘 모두 자연스러운 삶에 속한 것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각 사람의 성격과 처한 삶의 시기에 따라 더 맞는 형태가 생겨날 것이다.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다. 혼자 살기를 원한다며 충만한 파트너 관계를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싱글들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원한다고 아무하고나 덥석 함께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맞는 상대를 발견하지 못하면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요한 건 지금 처한 상황에 건설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홀로 지내는 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지만 살아볼 만한 삶이다. 홀로 있음에 숨겨진 선물이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준다. 이런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당신은 홀로 있음과 친해지기를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 얼른 괜찮은 파트너를 만나 행복하고 충만한 관계를 꾸려가는 시나리오만이 눈에 아른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슬픔과 좌절에 빠져 빨리 기회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일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해보자. 얼른 여자를 만나려고 조급하게 구는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질까? 오히려 홀로 잘 지내고 있을 때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를 만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지금 처한 상황을 좋아해 보도록 노력해보자. 일시적으로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홀로 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멋진 면들이 숨어 있음을 의식하라. 어떤 선을 넘어가면 홀로 있음은 즐겁고 유익하다. 홀로 있음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의 형태는 파트너십으로 사는 것과 다를 것 없는 대등한 삶의 형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곁에 없음을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지루해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홀로 있음의 그늘진 측면과 싱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선 위로 올라가는 길과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홀로 있음의 밝고 아름다운 면들이 현재 그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선 위로 끌어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홀로 있음을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홀로 있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독신의 삶에 오케이를 선언하는 데까지 꽤나 오래 걸렸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홀로 있음을 더 수월하게 허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신에게 적절할 만큼, 자신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말이다.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떠오른다. 쾌적하고 고요한 여름밤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창공에서 쏟아질 듯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왔음을. 지구를 비롯하여 이 모든 것이 불가해한 빅뱅에서 시작되었음을. 별들의 먼지가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무수한 생명과 삶의 방식이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이 얼마나 광대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가.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미미한 존재인 내가 이 작은 파란 행성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이렇게 홀로 보내도 되는가를 몇 년이나 고민하고 있다니. 나는 이런 주변의 놀라운 것들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말이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인류에게 당면한 도전들을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뭉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로운 단합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 홀로 있음의 좋은 면들에 대한 책을 써도 되는 걸까? 써도 된다. 홀로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모든 것처럼 이런 현상도 기회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홀로 있음을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는 이 책에서 개별화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나 자기애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나는 홀로 있음을 새롭고 더 깊은 유대에 이르는 길로 본다. 홀로 있음이 주는 선물을 누리면 고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결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과 자연과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영적인 것들과 생명 자체와 결속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한 면모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깨워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는 새로운 균형에 이르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썼다. 생물학적, 무엇보다 사회학적 이유에서 남성과 여성의 홀로 있음은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에게 이런 삶의 형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성인 나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남성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준다면 환영하는 바이다. 혼자가 좋은 이유 대부분은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녀 사이에 솔직한 토론과 나눔이 있기를, 그래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을 담아 프란치스카 무리. 감사합니다.